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마감 증시, 오늘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4가지 정도로 줄여볼 거고요. 영상 말미에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정 및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49%, 코스닥은 2.91%,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거래소 시장,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각각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였고요. 기관 홀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 흐름들을 보이면서 매물 출회를 하면서 지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하나의 좀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하락했던 어떤 이유들을 손꼽아 본다면 첫 번째는 지난주 마감된 미 증시의 하락, 이 부분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한 국내 증시에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에서의 대규모 매물 출회가 나오는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가 열리는 동안에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는 시초가는 약세로 출발되는 모습이었지만 나스닥 선물 지수의 상승 때문에 대부분의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전환 마감이 됐고요.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시초가는 약세 출발됐지만 대부분 낙폭을 만회하고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국내 증시만 유달리 하락폭을 좀 확대하는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투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 투심이 어느 시점에 좀 해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결국에 이번 주에 예상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의 어떤 그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의 투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고 매수세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25일, 26일 양일간 미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어차피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자산 축소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자산을 어떻게 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 정도까지도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선반영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시장 예상했던 어떤 수준 내에서의 어떤 발언만 있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적인 어떤 긴축을 하지는 않네 라는 그런 이제 안도감 속에서 안도 랠리가 좀 펼쳐질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까지는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FOMC가 마무리되는 주 후반에는 어느 정도 우려감을 충분히 지금 선반영해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자연스럽게 좀 반등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기술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작년만큼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이렇게 많이 좀 상승했던 부분에 따른, 작년 재작년에 좀 상승했던 부분에 따른 어떤 가격 조정이나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이 하락 추세 속에서도 반등 나오는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락 추세 때 하단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만큼 한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후에는 좀 자연스럽게 좀 기술적 반등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한 2760포인트 이 구간에서의 양봉으로의 지지가 정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시에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30에 근접했습니다. 30 밑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거의 뭐 30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이 코스피 지수가 RSI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항상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반등이 나왔죠. 이때도 그렇고 30에 떨어지고 나서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30에 들어왔던 만큼 어느 정도 양봉으로 지지만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세가 이 구간에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하고 주 후반에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기술적으로는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꺾이고 낙폭을 확대하고 있죠.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스닥은 좀 더 변동성이 큰 게 사실이죠. 큰 게 사실이고 다만 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고 나서는 빠르게 회복됐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지금 RSI가 30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흔들릴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30 밑에서는 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유입되면서 빠르게 좀 회복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전체적인 어떤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충분히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이고 이제는 좀 조정으로 들어가는 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조정의 흐름 속에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출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좀 하락으로 가는 가운데 뭐 반등 정도 한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만큼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짧게 해서 빠르게 먹고 빠지는 그런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주안점을 두면서 이런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짧게 수익을 빠르게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동향 및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종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뭐 역시나 대다수의 업종들이 다 약세 흐름이죠. 다만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방한 그런 모습이고 전기전자 업종 정도도 대체적으로 지수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대다수 업종들이 다 하락이었습니다. 그나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 그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업종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 사 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두산중공업, 효성첨단소재, KT, SKI테크놀로지, 크래프톤, DB하이텍 순으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다만 상위 3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매수 규모나 매수한 어떤 금액 자체가 100억을 밑도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기아,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뱅크, 코덱스, 레버리지 등 뭐 시가총액 상위 대표 종목들은 뭐 골고루 좀 돌아가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곧버스죠. 계속해서 이제 곧버스를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 SDI, 코덱스 인버스, LG전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뭐 농심, 넷마블 등을 순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즉 지수 상승 상품은 대규모 매도로 대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닥 150 지수 상승 상품은 죄다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C, 현대산업개발 순으로 매도세를 확대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어땠는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덴트, 알테오젠, 에코프로, 안랩 순으로 순매수를 보였지만 10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종목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매도 종목은 펄어비스, 위메이드, 에코프로 비엠, 안트로젠, 카카오게임즈 순으로 매도를 했는데 상위 매도 상위 종목에 게임주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안트로젠은 임상에 대한 어떤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고,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크게 좀 매도를 좀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게임주들을 많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안트로젠, SNK, LX 세미콘, 카카오 게임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역시나 기관도 오늘 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 100억 이상 매수한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밖에 없네요.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K옥션, 에코프로 BM, SM, JYP, 엔터, 에드, 바이오텍, 이오플로우, GC셀 순으로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제 오늘 흐름에서는 대응을 하는 기관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외국인들 기관들이 강하게 뭐 어떤 종목군들 업종을 강하게 잡아준 것은 특별하게는 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없었는데 특징주로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즉 전쟁 위기감이 좀 고조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흥구석유나 이런 이제 석유 관련주들 있죠. 한국석유, 이런 석유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극동유화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중앙 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강세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위기감 속에 또 농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게 우크라이나가 세계 뭐 한 5위권 되는 어떤 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밀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게 한 세계 5위권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오늘 미래생명자원,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팜스토리, 그 다음에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 뭐 효성 OMB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조비나 이런 것들도 강세 흐름들을 장중에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대체적으로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는 하루가 아니었나, 전쟁 위기감에 따른 수혜주들 좀 움직이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그 밖에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특징주는 크게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막 콘덴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지수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가운데서도 어떤 이제 양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는 거는 지수는 안 좋지만 이 종목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은 지수 대비 상당히 좀 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매수세가 좀 더 강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첫 번째 눌림목을 노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눌림목에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눌림목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그래서 이전에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터졌던 거래량 중에 정말 어떤 이제 많은 거래량이죠. 예, 이게 올라가 버렸네요. 예, 많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좀 터뜨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1차적인 어떤 저항대 돌파,
그 다음에 2차적인 저항 때는 돌파를 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매물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뻗어가지 못하고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힘을 모았다가 재차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이 얼마만큼 좀 조정을 줄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한 65,000원 부근 정도, 이 정도의 1차적인 어떤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한 62,000원 정도가 2차적인 좀 지지 기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받을 때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자리가 대부분 다 뭐냐면 올라오다가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걸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어떤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자리가 저항이고, 이때는 내려오니까 지지를 받았는데, 무너지고 나서 올라올 때 저항받고, 무너지고 올라올 때 저항받고, 저항받았던 자리. 뚫고 넘어가면 이런 자리는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양봉으로 지지됐을 때는 기술적 반등 한번 노리고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여기서 이제 가격 지지를 한번 받았죠. 근데 여기서 오늘도 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65,0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뭐 재료라고 한다면 MLCC를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진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부각된다면 다시 한번 더 슈팅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양봉으로 지지받을 때는 긍정적인 어떤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일단조라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 급등 이후에 한번 눌러줄 때 눌림목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눌림목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관련주죠. 전쟁 관련주라고 보는데, 사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수혜주가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테마성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이 종목에는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해지 개념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또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래량을 통해서 1차적인 어떤 저항대를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덧뻗진 못했어요. 덧뻗진 못하면서 어디서 막혔냐면 한 3,000원대 자리에서 막혔습니다. 3,150원 자리에서, 여기가 이전에 내려올 때 지지를 받고 반등 줬고 무너지고 나서 저항을 받았던 이런 자리인데, 쭉 빠졌다 다시 올라갈 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기에 어느 정도 매물 부담감이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한번 좀 쉬어가면서 재차 힘을 모아서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조정 시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또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한번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얼마만큼 이제 또 조정을 줄 것이냐, 그 부분이 최대 관건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600원에서 뭐 최대 떨어지면은 뭐 2,600원에서 2,650원 사이 뭐 요 정도가 좀 되지 않겠나.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조정 시 이런 2,600원, 2,650원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를 받거나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눌림목 반등 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콘덴서, 한일단조 이 두 종목 한번 같이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봤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뭐 지지라인에서 양봉으로 지지만 좀 받아준다면 한번 반등을 노려보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